네,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10조 원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통해서 올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섭니다.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11조 6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서 2년 연속 10조 원대 추경을 편성한 건데요.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. 역시 브렉시트의 이유가 크죠. 배경과 기대 효과,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. 정철진 선생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먼저 두 가지 질문 함께 드릴게요. 이 네. 추경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나 정치권 모두 공감해서 문제는 규모였는데 네. 규모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, 그리고 한 해가 멀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경 편성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네. 싶네요. 예. 일단은 규모 면에서 좀 아쉽다,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한다 안 한다 해서 한다 쪽으로 결정이 났으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추경만 한 20조 원 정도 하고요. 나머지 또 이런 기금 전용 이 같은 걸로 해서 한 10조에서 총 자금 보강을 한 30조 원 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. 왜냐면 작년 메르스 사태 때 했던 추경이 11조 6천억이었거든요. 그에 비해서 올해는 좀 규모가 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비하면 좀 아쉽다, 이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. 실은 이번이 박근혜 정부로 보면은 총 3번째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이 국민들 일부분들 또 야권에서도 이게 뭐 이렇게 뻑 하면은 추경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는데요. 예. 실제로 이 추경이라는 게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. 왜냐하면 추경이 결국은 이 계획에도 없던 재정 쓰는 거니까 나중에는 결국 국민에게 다 부담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거든요. 네. 그런데 현재 국가재정법을 보면은 추경은 경기 침체, 대량 실업, 남북관계 변화, 경제협력 뭐 이런 여건, 이런 부분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다, 이렇게 돼 있는데, 작년 우리가 기억 더듬어 보면 메르스 사태 터졌을 때 이게 과연 추경 요건일까 아닐까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 메르스 터졌을 때는 가장 핵심이 요커들이,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거의 뭐 2달 동안 안 오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내수가 확 줄어들었었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됐었는데, 이제 올해도 이제 구조조정과 브렉시트가 있어서 이 요건에 좀 맞춰서 아마 정부는 추경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어느 여건에 해당되는 건가요? 이제 대량 실업이 일단 첫 번째가 있죠. 왜냐하면은 이제 분명히 올 여름부터 필두로 해서 뭐 해운업부터 시작을 해서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뭐 핵심은 실업 아니겠습니까? 실직 사태가 발생하고 이미 했고 또 여기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이 추경 요건은 되는데, 당초 3월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실은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하다고 정부도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. 특히 이제 작년에도 11조를 추경을 했었고. 근데 여기에 브렉시트가 함께 터지니까 이러면은 이 경기 침체까지 오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게 밀어붙이게 된 것 같은데,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지금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. 어제 이제 박주현 국민의당 이제 의원 발언을 제가 좀 보면은 대량 실업을 추경 요건으로 잡고 있는데, 이 실업이라는 게 전 국민의 실업이냐, 경남 지역 쪽 특정 업종의 실업 아니냐. 근데 이게 추경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좀 옹색하다, 이런 얘기도 했었고, 또 브렉시트가 당장에 추경의 요건이 될 수가 있느냐, 한 뭐 몇 개월 정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. 근데 바로 이렇게 추경 카드를 꺼내드는 게 안 맞다,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실제로 이 추경이라는 게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정부가 무능력을 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.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정책들이 되게 많은데 이 추경은 맨 마지막 수단이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만 있으면 추경, 뭐만 있으면 추경해서 이제 매번 추경에 기대고 보니까 또 뭐 이 정부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의문도 같이 갖게 됩니다. 그런 측면도 있고요.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정부가 이번 추경이 지난 2003년 이후 13년 만에 빚 안 내는 추경이 될 것이다, 이런 예상을 했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지금 약간의 지금 자랑 섞인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안 한다, 재정 뭐 국가비 더 지는 건 아니다, 이런 건데요. 이게 세수가 최근 들어서 지금 예상보다 더 많다.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있다.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무려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나면서
2조 8천억의 이 잉여금이 났거든요.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거친 겁니다.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국세청에서 노력을 해서. 예. 그러니까 이 2조 8천억 중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 쓰고 국채 상환 있는 거 빚 갚고 해서 해도 1조 2천억이 남으니까 일단 이 1조 2천억을 추경 재원으로 쓰겠다 하고 지금까지 지금 세금이 이렇게 거치는 걸 보게 되니까 초과세수가 한 뭐 8, 9조는 된다. 그래서 이 돈으로 그냥 하게 되면 10조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국채 발행 없이 빚 부담 없이 빚 안 내는 추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정부가 잘한 거다라고 또 이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 세수라는 게 즉 세입과 세출이라는 게 정확한 예측이 중요한 거지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고 이게 잘한 일은 또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또 세금 많이 걷는다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국민들이 많이 세금 내는 거니까 이것도 내수 안 좋은데 또 일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게 꼭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. 그러네요. 싶고 또 세수가 많이 거친 거 우리가 잘 보면은요. 예. 부동산이 지금 튀어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. 작년에 정말 좋지 않았습니까? 예. 올해도 이제 여파가 이어가게 되는데 만에 하나 부동산이 올 하반기 좀 흔들거리기나 이렇게 한다면 정말 또 세금이 더 많이 거칠 수가 있을까?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걱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. 예. 자, 지금 보면 그 유일호 부총리는 7월에 바로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는 것 같은데, 근데 이번에 용도들은 잘 정해졌습니까? 나왔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왕 추경이 이렇게 됐으니까, 실제 추경이 정해졌으면 빨리 투입하는 게 맞거든요. 그래서 7월에는 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, 문제는 이제 용도입니다. 그래서 어제 이 유일호 부총리가 국회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, 이제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심각한, 그러니까 실업이 많이 나올 곳에 대해서 일자리 대책 위주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큰 틀은 밝히기는 했는데 아주 구체적인 용도와 이런 사용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. 아마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내놓을 것 같긴 한데 실은 제가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공사 같은 거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 대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좀 내수 쪽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많이 뛰지는 않을 거예요. 경제 성장률을 높이게 되려면은 역시 SOC 공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정말 내수를 살리는 쪽으로 집행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요. 지금 금융시장 보면 과연 브렉시트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.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? 예, 이게 참 그렇죠. 이제 좋은 일이긴 한데 어제 아시아 시장 보면은 코스피 1.04% 상승을 했고 아시아 증시 모두 큰 폭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어제 코스피 거래소 국내 증시에서는 또 하나 좀 우려를 씻은 대목이 외국인 매도세가 일단 멈췄다는 겁니다. 이제 현물에서는 한 580억 정도, 선물에서는 3,5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다 이제 순매수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이제 외국인들의 그 매도 공세였었는데 그래서 과연 그걸 기관이 방어할 수 있느냐였었는데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는 이제 사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무엇보다도 저 환율이 한 브렉시트 터지고 나서 한 다음 거래부터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 1,160원, 여기에선 1,15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원화 환율도 100엔당 1,140원대, 아마 좀 있으면 이제 1,130원대까지 이제 떨어져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. 예. 그러니까 이제 외환까지도 안정이 되니까 이게 좋기는 한데 너무 빨리 좋아지니까 그러니까요. 이게 왜 이러지 하는 게 좀 있어요. 예. 이게 브렉시트라는 게 하루 정도 충격 주고 사라지는 사건인가 이렇게 보면 또 찜찜한 구석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게다가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유럽장 이 뉴욕 증시 보면은 급등이었거든요. 초급등이었었고 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긴 한데요. 영국의 이 같은 경우에는 영국 주식시장이 오히려 브렉시트 때까지 다 회복을 해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원흉이 영국 아니었습니까? 근데 영국 주식시장은 완전히 다 회복을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정도까지 왔고 파운드와도 지금 그 급락세, 이 가치 하락을 많이 또 만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좀 바라보면 우리가 브렉시트를 가장 걱정했던 게 주식시장만으로 일단 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저금이 한 35조, 36조 원 정도 되고 이 단기적으로 10%는 빠질 것이다. 적어도. 그러면 3조 5천억이 1, 2주일 내에 쭉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영국계 자금도 파는 게 채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. 5천억밖에 안 빠졌어요. 예. 그러니까 이러면 이 영국계 자금이 돌아갈 생각이 없나? 이 정도까지 지금 추측이 가능하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미 이제 끝났다. 이 브렉시트 파원 끝났다 하고
하고 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안정적이다. 환율 부분 이런 거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. 일단 저는 한 일주일은 더 봤으면 좋겠어요. 이번 주 금요일, 다음 주 까지는 한번 좀 봐서. 예. 왜냐하면 그 영국계 자금들이 안 빠져나간다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. 왜냐하면 어쨌든 그 36조 원이 다 나가지는 않겠지만은 그쪽에서 급한 일이 있을 거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불확실할 때 미리 좀 현금을 찾아놓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적어도 좀 더 팔 그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 개인과 지금 기관이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는 한데 이제 너무 좋아졌어. 영국도 뭐 벌써 브렉시트 다 됐네라고 해서 좀 낙관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확인해도 괜찮습니다. 만약에 확인해서 우리가 브렉시트까지 회복을 하게 된다면은 실은 그때부터는 이제 불확실성 제거 재료라든가 브렉시트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 각국 뭐 통화정책 공조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미국 FOMC도 뭐 1년 내에 지금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0%로 떨어졌습니다.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. 그러니까 여기까지 회복되는 걸 보고 들어가도 실은 먹을 게 굉장히 많으니까 예. 일단은 너무 낙관하기보다는 좀 더 요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. 뭐 벌써 끝났다 이렇게 선언할 때는 아니다. 좀 더 지켜보자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. 예. 어쨌든 주식시장은 거의 빠른 회복된 건 사실입니다. 예.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였습니다.